여보, 나야. 잘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제가 받은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남편의 진짜 편지까지.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도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누군가 이렇게 이용할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올해로 68살이에요. 저희 남편 성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럽고, 저녁 되면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하며 뛰어나갔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요기하고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그래요. 생활비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기초연금으로 겨우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삶이었죠. 그래도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들 민석이가 전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안부를 물어보거든요. 엄마, 잘 지내세요? 짧지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말투도 그렇고요. 가끔은 민석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엄마라고 부를 때면 아버지가 지영아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어조가 겹쳐서 보였거든요. 민석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바쁘다고 자주는 못 와도 월급날이면 꼭 용돈을 붙여줘요. 얼마 안 되지만 그 마음이 고맙죠. 엄마 몸 조심하시고 아프면 꼭 연락해요라고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까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보험이나 대출 같은 스팸 전화인 줄 알았죠. 요즘 그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하루에도 몇 통씩 와서 정말 귀찮을 정도였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자주 와서 안 받으면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을까봐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야. 성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5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따뜻한 목소리 말이에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이야? 정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있겠어? 우리 지영이 목소리도 변했네. 많이 늙었나?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웃게 만들려고 이런 농담을 자주 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어요. 남편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도 그대로였고 저를 부르는 다정한 어조도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말할 때 조금씩 기침하는 습관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성우야, 당신 어디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울면서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지영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혼자 많이 외롭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 성우야. 정말 많이. 나도 그래, 지영아. 민석이는 잘 지내고? 응, 바쁘다고 자주는 못 와도 전화로 안부는 물어봐. 그래, 우리 아들 참 착하지. 엄마 잘 돌봐드리라고 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아픈 데 없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영아, 너 요즘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은 갔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셔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는 10분 정도 통화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지영아, 나 곧 다시 전화할게. 너무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남편이 어디선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저승에서 전화를 걸어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전화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 옆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남편이 나왔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면서 지영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30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근처 공장에서 기계 수리하는 일을 했죠. 어느 날 미용실 헤어드라이어가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성우 씨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하고 일만 뚝딱뚝딱 해치우더라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였지만 표정은 항상 진지했어요. 그런데 그 성실한 모습이 저한테는 참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수리가 끝나고 나서 성호 씨가 이제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연장을 정리하는데 그 모습이 참 깔끔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제자리에 넣으면서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뭐라든 꼼꼼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점검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 뒤로 자주 보게 되었고 어느 날 성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미용실 일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럴 텐데.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더라고요. 성호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제가 하는 사소한 이야기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곤 했죠. 몇 달 뒤에 성호 씨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고백했어요. 지영 씨, 저랑 영화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성호 씨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첫 데이트 때 성호 씨가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좋아한다고 한 로맨스 영화로 말이에요. 남자분이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 세심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2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때 성호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영아, 평생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내한테 말해. 그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성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저를 정말 아꼈어요. 지영아, 오늘도 고생했어라는 말을 자주 해줬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와서 우리 마누라 먹으라고 하면서 건네주곤 했어요. 호두과자나 붕어빵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주말이면 같이 시장 보러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함께 요리도 하고 그랬죠. 결혼한 지 3년 만에 민석이를 가졌을 때 성호 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하니까 매일 배에다가 손을 대고 우리 아기야, 아빠야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태교에 좋다고 해서 클래식 음악도 매일 들려주고 제가 몸이 무거워지면 집안일도 다 해줬어요. 지영아, 넌 그냥 앉아서 쉬어. 이런 건 내가 할게.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라면서 매일 아이를 업고 다녔죠. 밤에 민석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어요. 정말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라면서 아이 재우기부터 목욕시키기까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놀러 가곤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 먹고 민석이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여름엔 계곡에 가서 물놀이도 했어요. 민석이가 물을 무서워했는데 성호 씨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 줬거든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천천히 해바라면서 1시간씩 물속에서 같이 있어줬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특별히 부족할 것도 없고 넘칠 것도 없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함께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민석이 숙제 봐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성호 씨는 저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영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게 제일이야. 돈이 많으면 뭐해? 가족이 제일 소중하지.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거든요. 특히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기억나요. 성호 씨가 입학식 때 정장까지 차려입고 가서 다른 아빠들보다 더 열심히 사진도 찍고 민석이한테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라고 자랑했어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우리 민석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야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전화 이후로 남편은 거의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짧게 안부만 묻더니 점점 통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남편이 저와 우리 가족만 아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영아, 민석이가 어릴 때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던 거 기억나? 그때 민석이가 얼마나 울었는지라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런 대화도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 20주년 때 갔던 그 식당 기억나? 내가 그때 너무 기뻐했잖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결혼 20주년에 갔던 작은 한정식집 말이에요. 그때 성호 씨가 깜짝 선물이라며 데려간 곳이었는데 평소에 못 가본 고급 식당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내가 입었던 파란색 원피스도 정말 예뻤어. 지금도 갖고 있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원피스는 지금도 옷장 깊숙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예쁘다고 해서 못 버리고 있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남편이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성호야?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마지막에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갔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준비? 지영아, 나 살아있을 때 몰래 몰래 돈을 모아뒀거든. 너 혼자 남겨두면 생활비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걸 이제라도 너한테 주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제 몰래 돈을 모아뒀다고요? 평소에 가계부도 함께 보고 그랬는데 언제 그런 걸 했을까 싶었거든요. 얼마나 모아뒀는데? 많지는 않지만 내가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은 돼.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3천만 원이라니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으로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이 있으면 정말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지영아, 그게 좀 복잡해. 내가 살아있을 때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거든.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절차가 좀 있어. 남편 말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선 확인차 소액을 보내주면 내가 정말 널 위해서 준비해 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받는 건데 왜 먼저 돈을 보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명하니까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영아, 이건 특별한 계좌라서 본인 확인차 절차가 필요해. 50만 원만 우선 보내주면 내가 준비해둔 3천만 원을 바로 보내줄 수 있어. 50만 원이면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둔 거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목소리가 가짜일 리는 없잖아요. 정말이야, 성호야? 정말 그런 돈이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어?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정말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아있을 때도 항상 저 걱정만 했으니까 죽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일 은행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50만 원만 보내줘.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3천만 원을 보내줄게. 남편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메모해 두고 그날 밤엔 정말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3천만 원이면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계좌이체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말했더니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50만 원이요. 직원이 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확실한 거 맞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설마 남편의 목소리가 가짜일 리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렇게 말하고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죠. 성우야, 돈 보냈어. 고마워, 지영아.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 돈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민석아. 너도 잘 지내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밝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엄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이런 걸 왜 묻지 싶었는데 혹시 남편 전화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됐어요. 아직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내시면 안 돼요. 민석이도 은행 직원처럼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인데 무슨 사기예요. 그때 문득 민석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민석아, 혹시 너 아빠 꿈에서 본 적 있어? 아빠요? 가끔 보죠. 왜요? 아니야, 그냥. 엄마도 요즘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 민석이가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보고 싶겠니?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만약에 아빠가 정말로 연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가정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민석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아빠가 엄마한테 뭔가 부탁을 하신다면 들어주실 거죠? 민석이의 이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민석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아빠가 살아계시면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해주셨을 것 같아서요.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미안해. 좀 늦었지? 성우야, 괜찮아. 그런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곧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이 있어.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있대. 또 확인 절차요? 이번엔 뭐야? 1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라니요.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게 좀 이상했어요. 성우야, 왜 처음에 한 번에 말 안 했어? 지영아, 미안해. 나도 이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보내주면 정말로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도 빨라지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인 건 확실했어요. 100만 원은 좀 큰 돈인데. 지영아, 3천만 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고민이 되더라고요. 5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100만 원까지 더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둔 거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석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석아. 어제 통화했는데 왜 또 전화했어? 엄마, 혹시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돈 보내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한다고요? 혹시 민석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석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민석이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석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알고 있지?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라고 하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사기예요. 아빠라고 하면서 전화 온다고요? 민석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민석아, 너 정말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뉴스에서 그런 사기 이야기를 봤거든요. 죽은 가족 목소리를 흉내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기 말이에요. 죽은 가족 목소리를 흉내낸다고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생생한데, 그런 게 정말 가능해? 엄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도 만들 수 있대요. AI라고 해서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AI요?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를 만든다고요? 저는 그런 어려운 건 잘 모르겠지만 설마 그런 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그럼 엄마가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무시하셔야죠. 그리고 절대로 돈 보내면 안 돼요. 혹시 이미 보내신 거 있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50만 원을 보냈는데 민석이한테 말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혹시 남편의 전화가 정말 사기라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가짜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밤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100만 원은 언제 보내줄 거야? 평소와 달리 좀 재촉하는 느낌이었어요. 성호야, 민석이가 그런 게 사기라고 하던데. 지영아, 민석이한테 말했어? 왜 그런 말했어? 남편 목소리가 갑자기 화난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사기당할까 봐서. 지영아, 민석이 말 듣지 마.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이런 걸 모르거든. 아빠 말만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은 민석이를 정말 아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우야, 왜 갑자기 민석이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지영아. 그냥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런 거야. 나 목소리가 가짜라고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남편의 목소리인데 이게 가짜일 리가 있을까요? 아니야, 가짜일 리 없지. 너무 똑같으니까. 그럼 내 말만 믿어. 민석이 말은 신경 쓰지 마. 100만 원을 더 보낼지 고민하던 중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돈은 언제 보내줄 거야? 오늘 보내면 내일 바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평소보다 더 재촉하는 목소리였어요. 성우야, 좀 더 생각해 볼게. 지영아, 왜 자꾸 미루는 거야?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죠. 혹시 남편이 다른 번호로 거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석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진짜 민석이가 아니라 녹음된 것 같은 목소리였죠. 엄마, 제발 그 전화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아? 너야? 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발 아빠라고 하는 그 전화 믿지 마세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민석이가 만들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민석아? 엄마, AI라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요. 제가 아빠 목소리를 그걸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가 남편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엄마.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요.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빚이 생겼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이 빚이 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민서가 빚이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이요, 엄마. 제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돈을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민석이가 제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거였어요. 남편의 목소리로 저를 속여서 돈을 빼내려고 한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엄마,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렸을 생각이었어요. 아빠 목소리로 3천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2천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다시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정말로 남겨주신 돈이라고 하려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전부 아들이 꾸민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서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모르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전화한 건 전부 내가 한 거야? 네. 죄송해요. 제가 대학교 때 과제로 아빠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AI로 아빠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똑같이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석이가 학교 과제로 녹음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저를 속여서 돈을 빼내려고 한 거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미 보내신 돈 있으시면 다시 찾아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50만 원 보냈어. 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돈 꼭 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50만 원쯤이야 어떻게든 될 텐데 문제는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민서가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랐니?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민석이의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해서 빚까지 지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이 정말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설렜는지. 민서가, 엄마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속였다는 게 너무 속상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말하기를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했던 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의심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 목소리는 진짜라고 더 확신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놓고 정작 자기가 그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남편의 목소리만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민석이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며칠 뒤 민석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엄마, 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차마 문을 열어주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들어와. 민석이가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화가 나는 게 더 컸어요. 민서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니? 엄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투자받은 돈도 다 날리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못 갚게 생겼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민석이의 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했어?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들이 이런 꼴이 된 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성호 씨가 민석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민석아, 내 아빠가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렸을 생각이었어요. 아빠 목소리로 유산이 있다고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다시 엄마한테 드리면서 정말 아빠가 남겨주신 거라고 하려고요. 그러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고 저도 빚을 갚을 수 있고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제 감정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편의만 생각한 거죠. 민서가 엄마가 며칠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정말 아빠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설렜는지. 알았어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말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속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 돈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민서가 내가 아무리 급했다고 해도 죽은 아빠 목소리를 이용해서 엄마를 속이는 건 정말 나쁜 짓이야. 그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알았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계속 우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서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알고 있었어?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공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AI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졸업 논문도 그걸로 했거든요. 그때 우연히 배웠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런 게 쉽게 가능한 시대라는 거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이제 와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정작 자기가 그 사기를 쳤으면서. 하지만 민석이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기술을 악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까요? 엄마, 제가 보내신 50만 원은 꼭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돈은 그렇다 치고 민서가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방법을 찾아봐야죠. 민석이가 정말 막막해 보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기초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서가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민석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민석이와의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석이가 건네준 건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남기신 편지예요. 제가 아빠 유품 정리할 때 찾았는데 그때는 뭔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이후에 다시 보니까 엄마가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남긴 편지라고요?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런 게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남편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죠. 사랑하는 지영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거야.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평생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아니, 지금도 좋은 아내야.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우리 민석이도 잘 키워줄 거고. 그 아이는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바른 길을 찾을 거야. 그때 너의 사랑이 그 아이를 구원할 거야. 여기까지 읽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다운 말이었거든요. 항상 저와 민석이 걱정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영아, 너한테 깜짝 선물이 하나 있어. 우리 결혼 기념일 때마다 노래 불러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 안 불러줬잖아. 그래서 내가 몰래 준비한 게 있어. 민석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 과제로 내 목소리를 녹음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녹음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내 목소리로 너한테 노래를 들려주려고 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말이야. 그 노래를 내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었어. 물론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민석이가 도와줄 거고 내 목소리로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그것이 내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미리 예상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거든요. 민석이가 아버지의 목소리 녹음본을 이용해서 AI를 만든 것도, 그리고 그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것도. 민석아, 이 편지 언제 찾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찾았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AI로 아빠 목소리를 만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가 언젠가 실수를 할 거라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 아들을 용서해 줄 거라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엄마 편지에 적힌 대로 아빠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선물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사기가 아니라 정말 아빠가 원했던 선물로요. 민석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민석이가 정말로 남편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남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거였죠.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남편이 옆에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속임수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획했던 저를 위한 진짜 선물이었어요. 지영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절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니까. 노래 끝에 이런 메시지도 들어 있었어요. 그걸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정말 남편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둔 선물이었구나 싶어서. 그리고 민석이가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 기술을 썼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민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석이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엄마, 사실 아빠가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신 게 있어요. 뭐라고? 은행에 적금 통장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매달 조금씩 넣어두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자까지 붙어서 거의 1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진짜 남편이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뒀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빠가 엄마 생일 때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통장을 찾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이 실제로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뒀다니. 그것도 제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었다니. 그 통장 어디 있어? 여기 가져왔어요. 민석이가 건네준 통장을 보니까 정말로 남편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아빠가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석이가 거짓말로 했던 3천만 원 유산 이야기가 사실은 일부는 진짜였던 거예요. 물론 3천만 원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준비해둔 돈이 있었던 거죠.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남편의 계획인지 정말 신기했어요. 민석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정말로 남겨둔 선물을 제가 받게 된 거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민석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빚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피해 드리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르바이트 2개를 하면서 본업까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민석이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용돈도 안 달라고 하고 몇 달 뒤에 민석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빚반은 갚았어요. 나머지도 곧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민석이가 정말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제가 보내신 50만 원도 돌려드릴게요. 민석이가 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아니야, 민석아. 그 돈은 됐어. 대신 다른 걸 부탁할게. 뭘 부탁하시는데요? 아빠 목소리로 만든 그 노래 가끔씩 들려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네, 엄마. 언제든지 들려드릴게요. 아빠가 원했던 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민석이는 가끔씩 아버지의 목소리로 만든 노래를 들려줬어요. 생일 때도 결혼 기념일 때도
이제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민석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엄마, 저처럼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건전한 방법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목소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잘못 사용했던 기술을 이제는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요. 몇 달 뒤에 민석이가 정말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목소리 추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죠.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분들한테 건전하고 따뜻한 방법으로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서비스였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이나 아내, 자식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민석이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제 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 목소리로 만든 편지를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고 썼던 기술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일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사람의 마음만 바뀌면 같은 기술도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1년 뒤에 민석이는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용서해 주셔서요. 만약 엄마가 저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석아, 아무리 미워도 넌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뉘우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 엄마도 기쁘지. 정말 그랬어요. 민석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민석이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로 만든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민석이가 스스로 만든 거였죠. 지영아,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실수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성장했어.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여보, 너도 정말 잘했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너의 사랑이 그 아이를 구원한 거야. 고마워, 사랑해.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편지에 썼던 대로 정말 제 사랑이 민석이를 구원한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민석이를 보면 정말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는 주말마다 민석이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전처럼 새 식구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함께 하니까 그래도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고 믿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